은행 창구 앞에 한 남자가 선다. 남루한 옷, 덥수룩한 수염, 더러운 손, 노숙자처럼 보인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통장을 내민다. 이 통장, 제 겁니다. 창구 직원이 코웃음을 친다. 할아버지, 장난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제 통장이에요. 직원이 통장을 집어든다. 30년 전 통장인데요. 이거 박물관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손님들이 킥킥거린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진다. 제발, 확인만 해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쉰다. 신분증 있으세요? 있습니다. 남자가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낸다. 직원이 받아서 본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이름은 맞네요. 강민석?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진이 완전히 다른데요? 사고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다. 할아버지, 이거 신분증 도용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말 제 통장이고 제 신분증입니다. 뒤에 줄 선 손님이 짜증을 낸다. 아, 진짜 앞에 좀 비키세요. 시간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남자가 움츠러든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귀찮다는 듯 말한다. 할아버지, 이건 본사 확인이 필요해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요? 남자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직원이 다른 손님을 부른다. 다음 분 오세요. 남자가 창구를 떠나지 못하고 서 있다. 손이 떨린다. 그때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린다.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본다. 30대 초반 여성이 남자 옆에 선다. 단정한 정장, 차분한 미소. 뭐가 문제인가요? 창구 직원이 당황한다. 아, 지연 씨. 여성이 남자를 본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가 여성을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남자를 상담실로 안내한다. 문이 닫힌다. 편하게 앉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앉는다. 지연이 통장을 받아본다. 1994년 개설이네요. 정말 오래됐어요. 네. 30년 전이에요. 마지막 거래가 1995년 3월 15일. 그날, 제가 죽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란다. 네, 죽으셨다고요? 공식적으로는요. 사망 처리가 됐어요. 남자가 말을 잇는다.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제 차가 강에 빠졌고 시신을 못 찾았지만 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살아 돌아온 겁니다. 30년 만에. 지연이 남자를 뚫어지게 본다. 그럼 이 통장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예요. 남자가 통장을 쓰다듬는다. 여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지연이 통장 안쪽을 펼친다. 개설 서류에 도장이 선명하다. 강민석이라는 글자. 어르신, 이걸 왜 지금 찾으려고 하세요? 남자가 잠시 망설인다. 아들을 찾아야 해서요. 아들이요? 네. 제가 실종됐을 때 아들이 1살이었어요. 이제 31살이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지연이 가슴이 먹먹해진다. 지금이라도 찾고 싶으신 거군요. 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요? 남자가 고개를 떨군다. 저 병이 있습니다. 췌장암 말기예요. 지연이 숨을 멈춘다. 의사가 6개월이래요. 길면 1년.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아들을 만나기 전에. 남자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지연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네. 꼭 아드님을 찾아드릴게요. 남자가 지연의 손을 꽉 잡는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 컴퓨터를 켠다. 강민석 검색. 화면에 계좌 정보가 뜬다. 사망자 계좌. 동결 상태. 예상했던 대로다. 거래 내역을 조회한다. 1994년 개설. 1995년 3월 15일 마지막 입금. 입금자 명의를 본다. 강산업. 지연이 남자를 본다. 강산업이 뭔가요? 제가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지연의 심장이 뛴다. 혹시 지금 강산그룹이요? 남자가 놀란다. 아세요? 지연이 황급히 검색한다. 강산그룹. 재계 순위 15위. 자산호조. 회장 이름을 본다. 강민석. 화면 속 사진을 본다.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 지연이 눈앞의 남자를 본다. 믿을 수 없다. 어르신. 강산그룹 회장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랬었죠. 30년 전에는. 지연이 숨을 고른다. 그럼 아드님은 재벌가 핏줄이겠네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절 기억이나 할까요? 1살 때 헤어졌는데. 지연이 생각에 잠긴다. 어르신,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강준호. 1994년생이에요. 지연이 검색한다. 강산그룹 강준호.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상하다. 재벌가 아들이면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르신, 아드님이 혹시 다른 곳에서 자랐을까요? 무슨 뜻이죠? 입양이나 친척 집 같은 곳에요. 남자가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없으니까. 아내도 힘들었을 거고. 지연이 더 검색한다. 1994년생. 강준호. 입양. 여러 기록을 뒤진다. 그때 하나가 눈에 띈다. 입양 기록. 1995년 4월. 강준호. 보육원에서 입양. 지연의 손이 멈춘다. 입양간 집 성씨를 본다. 김씨. 그리고 입양 당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지연이 뭔가 떠오른다. 자신의 남자친구. 김준호. 1994년생. 입양아. 설마.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따르릉. 여보, 나야. 준호야, 갑자기 미안한데.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입양 가기 전 이름 뭐였어? 준호가 잠시 침묵한다. 왜 갑자기 그걸 물어? 그냥. 중요한 일이야. 강준호였어. 왜? 지연의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한다. 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는다. 남자를 본다. 어르신, 아드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정말요? 네. 근데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지연이 숨을 고른다. 제 약혼자예요. 남자의 눈이 커진다. 뭐라고요? 제 약혼자가 어르신 아드님인 것 같아요.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입양 기록도 맞아요. 남자가 의자를 붙잡는다. 그게 정말입니까? 확인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아들을 찾았다. 지연도 눈물이 난다. 어르신, 오늘 저녁에 만나실래요? 저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이 일어선다.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남자가 일어선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연이 남자를 밖으로 안내한다. 복도를 걷는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온다. 김대리, 뭐 하는 거야? 손님 안내 중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손님이야? 노숙자잖아. 노숙자 아닙니다. 그래. 그럼 뭔데? 중요한 분이세요. 지점장이 비웃는다. 중요한 분? 저 꼴로. 지연이 지점장을 똑바로 본다. 네.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지점장이 어이없어 한다. 김대리, 정신 차려. 여기가 자선단체야? 지연이 참는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꾹 눌러 담는다. 알겠습니다. 지연이 남자와 함께 나간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문이 닫힌다. 남자가 말한다.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연이 웃는다. 오늘 저녁 아드님 만나실 생각하니까 어때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인다. 떨려요. 30년 만에. 괜찮으실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다. 문이 열린다. 밖으로 나간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하지만 지연은 알지 못한다. 오늘 저녁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연의 집 앞 남자가 서 있다. 깨끗하게 씻고 정장을 입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지연이 옆에 선다. 괜찮으세요? 떨립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 문이 열린다. 준호가 나온다. 지연아, 왔어? 준호가 남자를 본다. 표정이 굳는다. 이분은? 지연이 준호를 본다. 우리 집 들어가서 얘기하자. 셋이 안으로 들어간다. 거실에 앉는다. 준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지연이 숨을 고른다. 준호야. 놀라지 말고 들어. 뭔데? 무슨 일이야? 이분이 내 아버지실지도 몰라. 준호가 얼어붙는다. 뭐라고? 오늘 은행에 오셨어. 30년 전 통장을 가지고. 지연이 상황을 설명한다. 사망 처리된 것. 아들을 찾는다는 것. 이름이 강준호라는 것.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말도 안 돼. 준호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지연이 남자를 본다. 이분 말씀 들어보면 정황이 다 맞아. 준호가 남자를 본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 그런 것 같구나. 준호야. 준호가 뒤로 물러난다. 안 돼. 이건 준호야.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김 씨예요. 저는 김준호라고요. 준호가 소리친다. 알아. 하지만 입양 전 이름은 강준호였잖아.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인정 못해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남자가 말한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고가 있었고. 사고요? 그게 30년 동안 안 나타날 이유가 돼요? 준호야, 진정해. 지연이 준호의 팔을 잡는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인생이 뒤집히고 있는데요. 준호가 지연의 손을 뿌리친다. 미안해. 나 좀 혼자 있을게.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쾅 닫힌다. 남자가 고개를 떨군다. 제가 너무 갑자기 나타났나 봅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남자가 일어선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연이 남자를 붙잡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습니다, 지연 씨. 남자가 나간다. 문이 닫힌다. 지연이 준호 방문 앞에 선다. 노크한다. 준호야. 대답이 없다. 들어갈게. 문을 연다. 준호가 침대에 앉아 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준호야. 지연이 옆에 앉는다. 나 좀 내버려둬. 안 돼. 이야기해야 해. 뭘 이야기해요? 내 마음. 준호가 지연을 본다. 눈이 붓다. 제 마음이요? 엉망이에요. 알아. 30년 동안 저를 버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준호야, 그분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고였어. 본인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요.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전 이미 아버지가 있어요. 김 씨 집안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분. 알아. 근데 생물학적 아버지도 있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호가 소리친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연이 준호를 꽉 안는다. 알아. 다 알아. 준호가 지연의 품에서 운다. 한참을. 지연이 준호의 등을 쓰다듬는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근데요. 그분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말을 못한다. 췌장암이라고. 말기라고. 준호가 눈물을 닦는다. 그럼 곧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서 널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준호가 천장을 본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진작 찾아오시지. 준호야.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면 제가 어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미워해야 하나요? 용서해야 하나요?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는다. 정답은 없어. 내 마음이 정답이야. 준호가 지연을 본다. 내 마음은 엉망이에요. 괜찮아. 천천히 정리하자. 둘이 한참 앉아 있다. 침묵 속에서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린다. 누구지? 화면을 본다. 은행 지점장이다. 받는다. 네, 지점장님. 김대리,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요. 당장 나와. 본사에서 연락 왔어. 본사요? 오늘 그 노숙자 일로 문제가 생겼어. 노숙자가 아니라. 아무튼 당장 나와. 전화가 끊긴다. 지연이 한숨을 쉰다. 무슨 일이야? 회사 일. 나갔다 올게. 지연이 일어선다. 준호야, 천천히 생각해. 난 내 편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연이 나간다. 30분 후. 은행 지점. 지연이 도착한다. 지점장실 문을 연다. 지점장이 노려본다. 김대리, 뭐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그 노숙자 말이야. 강민석 회장님이라니까요. 회장?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 설명한다. 30년 전 사고, 사망 처리, 통장. 지점장이 코웃음 친다. 믿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어요. 통장이랑 신분증. 신분증 사진이랑 완전히 다르던데? 사고로 얼굴이 변했대요. 지점장이 책상을 친다. 김대리, 정신 차려. 사기꾼한테 속은 거야. 아니에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지연이 말문이 막힌다. 증명. DNA 검사라도 해? 아니면 법원 판결? 그건 없잖아. 그냥 말만 믿은 거지. 지연이 참는다. 지점장이 한숨을 쉰다. 김대리, 내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은행은 감정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일은 여기서 끝내.
안 돼요. 안 돼? 왜? 그분은 제 약혼자 아버지세요. 지점장이 멈칫한다. 뭐라고? 오늘 확인했어요. 제 약혼자가 그분 아들이에요. 지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세상에, 이게 무슨, 그래서 포기 못해요. 제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지점장이 고개를 젓는다. 김대리, 너 지금 큰일 벌이는 거야. 각오하고 있어요. 좋아. 그럼 내 책임이야. 네. 뭐가 잘못되면 너 잘릴 수도 있어. 지연이 지점장을 똑바로 본다. 감수하겠습니다. 지점장이 한숨을 쉰다. 알았어. 알아서 해. 지연이 고개를 숙이고 나온다. 복도를 걷는다. 생각에 잠긴다. 어떻게 증명하지?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통장, 통장에 찍힌 도장, 그리고 강상그룹 본사에 남아있을 회장 도장.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지연이 핸드폰을 꺼낸다. 강상그룹 대표 번호를 검색한다. 전화를 건다. 따르릉. 네, 강상그룹입니다. 저기요, 회장님 비서실 좀 연결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급한 일이에요. 회장님과 관련된. 죄송하지만 예약 없으시면. 이건 회장님 동생에 관한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커진다. 동생이요? 네. 30년 전에 돌아가신. 잠시만요. 보리움이 흐른다. 지연이 기다린다. 긴장된다. 1분 후. 연결됩니다. 네,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한빛은행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강민석 회장님 동생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동생이요? 고인이신데. 살아계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굳는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민석 회장님. 아니, 강민석 씨의 동생분이 살아계세요. 말도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30년 전 통장이요. 지연이 설명한다. 통장, 도장, 계좌. 비서실장이 침묵한다. 한참을. 그리고 말한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로 오시죠.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다.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강상그룹 본사. 지연이 로비에 선다. 30층 건물이 위압적이다. 남자가 옆에 선다. 긴장되시죠? 많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둘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29층 버튼을 누른다. 올라간다. 남자의 손이 떨린다. 지연이 손을 잡아준다. 괜찮아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한다. 문이 열린다. 비서실. 비서실장이 기다린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로 안내한다. 큰 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간다. 넓은 사무실.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다. 60대 중반. 카리스마가 넘친다. 현재의 강민석 회장. 남자가 멈춰선다. 얼어붙는다. 회장이 고개를 든다. 두 사람을 본다. 표정이 굳는다. 당신이 내 동생이라고? 남자가 대답하지 못한다. 목이 메인다. 회장이 일어선다. 다가온다. 남자를 뚫어지게 본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지연이 통장을 꺼낸다. 회장에게 건넨다. 회장이 통장을 펼친다. 개설 서류를 본다. 도장을 본다. 강민석? 회장의 손이 떨린다. 이건 내 도장이 맞아. 남자가 말한다. 형? 회장이 남자를 본다. 하지만 얼굴이 너무 달라. 증명이 필요해. 알고 있습니다. DNA 검사를 하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한다. 당장 병원 섭외해.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다. 회장이 남자를 본다. 만약 정말 내 동생이라면 왜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 남자가 설명한다. 사고, 기억상실, 방황. 회장이 듣는다. 표정은 굳어 있다.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남자가 고개를 떨군다.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 병이 있습니다. 말기암이에요. 회장의 표정이 흔들린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본다. 한참을 그리고 말한다.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간다. 비서가 들어온다. 병원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남자와 지연이 나온다. 문이 닫힌다. 회장이 혼자 남는다. 통장을 다시 본다. 도장을 쓰다듬는다. 눈물이 흐른다. 태준아, 정말 너야? 병원, 체열실, 남자가 팔을 내민다. 간호사가 바늘을 꽂는다. 피가 뽑힌다. 빨간 피, 30년의 진실을 담은 피. 다 됐습니다. 남자가 팔을 빼낸다. 지연이 옆에서 지켜본다. 수고하셨어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결과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둘이 병원을 나선다. 밖은 춥다. 겨울바람이 분다. 남자가 기침을 한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요즘 기침이 좀 나오네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암 때문이죠. 지연이 가슴이 아프다. 어르신, 치료는 안 받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젓는다. 말기예요. 치료해도 소용없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들만 만나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연이 남자의 팔을 잡는다.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 택시를 잡는다. 남자가 탄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남자가 망설인다. 사실 갈 곳이 없어요. 네. 3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았거든요. 집이 없어요. 지연이 결심한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네. 준호도 있고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고맙습니다. 택시가 출발한다. 지연의 집으로 향한다. 30분 후 집 앞에 도착한다. 문을 연다.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다. 지연이와 남자가 들어온다. 준호가 남자를 본다. 표정이 복잡하다. 왔어? 응. 병원 다녀왔어. 지연이 남자를 소개한다.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실 거야. 준호가 놀란다. 여기서요? 응. 갈 곳이 없으시대. 준호가 남자를 본다. 남자가 고개를 숙인다.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한숨을 쉰다.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고맙다, 준호야.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다. 남자가 지연을 본다.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네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 남자를 객실로 안내한다. 여기서 쓰세요. 고맙습니다. 편하게 쉬세요. 지연이 나간다. 남자가 침대에 앉는다. 방을 둘러본다. 따뜻하다. 30년 만에 느끼는 온기. 눈물이 흐른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 셋이 식탁에 앉는다. 지연이 음식을 차린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수저를 든다. 떨린다.
준호가 남자를 힐끗 본다. 말없이 밥을 먹는다. 침묵이 흐른다. 무거운 침묵. 지연이 분위기를 깨려 한다. 오늘 날씨 춥지 않았어요? 응, 좀 춥더라. 대답이 짧다. 다시 침묵.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준호야. 준호가 수저를 놓는다. 네. 너 지금 뭐하니? 직장인이요. IT 회사 다녀요. 그래. 좋은 직장이구나. 준호가 대답하지 않는다. 남자가 계속 묻는다. 언제부터 일했니? 대학 졸업하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 준호가 짜증을 낸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30년 동안 안 궁금하시다가 지금 궁금하세요? 남자가 할 말을 잃는다. 준호야. 지연이 준호를 말린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가 준호를 본다. 미안하다. 내 말이 맞아. 준호가 일어선다. 먹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남자가 고개를 떨군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준호가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제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지연이 남자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준호도 곧 마음을 열 거예요. 그날 밤, 준호 방.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다. 천장을 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셨을까? 나를 생각하긴 하셨을까? 질문들이 머리를 맴돈다. 답은 없다. 준호가 일어난다. 방문을 연다. 거실로 나온다. 남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다. 준호가 다가간다. 문틈으로 본다. 남자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 낡은 사진. 준호가 문을 노크한다.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가 놀란다. 들어와. 준호가 들어간다. 뭘 보세요? 남자가 사진을 보여준다. 너 어렸을 때 사진이야. 준호가 받아본다. 한 살쯤 된 아기. 웃고 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내가 돌 때 찍은 거야. 준호가 사진을 뚫어지게 본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세요? 사고 나기 전에 지갑에 넣어뒀거든. 30년 동안 이것만 보고 살았어. 준호가 남자를 본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준호야. 미안하다. 준호가 사진을 내려놓는다. 뭐가 미안하신데요?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로서 할 일을 못해서. 준호가 침묵한다. 남자가 말을 잇는다. 나도 알아.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게 우스운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왜? 30년 전에는 못하셨어요? 못한 게 아니야. 할 수가 없었어. 사고로 기억을 잃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 찾으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나는 사망자였고 얼굴도 변했고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준호가 주저앉는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남자가 준호 옆에 앉는다. 운명이 우릴 갈라놨나 봐. 하지만 다시 만났잖아. 준호가 남자를 본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 그전에도 알고 싶어요. 남자가 준호를 본다. 뭘? 제 아버지인지. 느낌으로. 남자가 준호의 손을 잡는다. 나는 내 아버지야. 준호야. 준호가 남자의 손을 꽉 잡는다. 둘이 한참 손을 잡고 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한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진다. 일주일 후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지연과 남자 준호가 의사 앞에 앉는다. 의사가 서류를 펼친다. 결과 나왔습니다. 셋이 숨을 멈춘다. 강민석 씨와 김준호 씨. 의사가 잠시 멈춘다.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준호가 얼어붙는다. 정말요? 네. 99.99% 일치합니다. 남자가 준호를 본다.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아버지. 처음으로 부르는 말. 남자가 준호를 껴안는다. 미안하다. 미안해. 준호도 남자를 껴안는다. 30년 만에 포옹. 지연이 옆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때 의사가 말한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의사를 본다. 뭐가요? 김준호 씨, 혹시 입양아이신가요? 네, 맞아요. 서류를 보니까 생물학적 어머니가 다른 분이시네요. 세 사람이 얼어붙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석 씨와는 부자 관계가 맞는데 어머니 DNA는 등록된 분과 다릅니다. 준호가 남자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당황한다. 나도 모르겠어. 의사가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강민석 씨의 생물학적 아들이 맞지만 당시 부인분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준호가 충격받는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남자가 머리를 감싸준다. 기억이 안 나.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르신, 혹시 다른 분과? 남자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기억이 흐릿하다. 30년 전, 사고 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남자의 머릿속에 성광이 스친다. 한 여자, 젊은 여자, 회사 직원, 그리고 비밀. 남자가 기억해낸다. 있었어. 누군가. 준호가 남자를 본다. 누구요? 회사 직원이었어. 이름은 박은혜. 우린 잠깐 사귀었어. 남자가 고백한다. 결혼 전이었어. 아내를 만나기 전. 하지만 헤어졌고 그 후로 소식이 없었어. 준호가 얼어붙는다. 그럼 제 친어머니가 아마도 그 사람일 거야. 준호가 주저앉는다. 지연이 얼른 붙잡는다. 준호야, 전 대체 누구예요? 남자가 준호의 어깨를 잡는다.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확실해. 하지만 엄마는 찾아보자. 박은혜를 찾아보자. 남자가 결심한다. 그날 밤 지연의 집. 셋이 앉아 있다. 남자가 말한다. 박은혜, 찾아야 해. 준호의 친어머니니까. 어떻게 찾아요? 남자가 생각한다. 회사 기록, 인사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강상그룹에요? 응. 내일 형한테 부탁해야겠어. 다음 날, 강상그룹 본사. 남자가 회장실에 들어간다. 회장이 남자를 본다. DNA 결과 봤어. 정말 내가 내 동생이었구나. 형? 두 형제가 마주 본다. 30년 만이다. 회장이 먼저 다가간다. 남자를 껴안는다. 미안해. 널 찾지 못해서. 남자도 회장을 껴안는다. 형? 나야. 태준이. 회장이 눈물을 흘린다. 동생? 내 동생. 한참을 껴안고 있다. 30년의 그리움을 풀어낸다. 회장이 묻는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남자가 설명한다. 준호의 친어머니, 박은혜. 회장이 놀란다. 박은혜? 그 직원?
알아? 기억나지? 내가 사귀던 거 알았어.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준호의 엄마니까. 회장이 비서를 부른다. 인사 기록 찾아봐. 박은혜. 30년 전 직원이요? 그래. 비서가 나간다. 30분 후. 비서가 돌아온다. 찾았습니다. 서류를 내민다. 회장이 본다. 박은혜. 1994년 퇴사. 퇴사 이유는 개인 사정. 그 후로는 비서가 대답한다. 이민 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어디로? 호주요. 남자가 고개를 떨군다. 호주. 회장이 비서에게 지시한다. 찾아봐. 호주에 있는 박은혜.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다. 회장이 남자를 본다. 태준아, 넌 얼마나 남았어? 남자가 쓸쓸하게 웃는다. 의사가 3개월이래. 회장의 얼굴이 굳는다. 3개월. 그래서 서둘러야 해. 준호 엄마를 찾아야 해. 알았어. 내가 찾아줄게. 고마워, 형. 당연한 거야. 우린 형제니까. 이틀 후, 강상그룹에서 연락이 온다. 박은혜를 찾았다고. 남자와 준호, 지연이 회장실로 간다. 회장이 서류를 보여준다. 박은혜. 현재 호주 시드니 거주. 주소가 나와 있다. 준호가 서류를 본다. 이분이 제 친어머니. 회장이 말한다. 직접 만나고 싶으면 내가 항공권 끊어줄게. 남자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왜? 내 몸 상태가 장거리 비행을 못해. 그럼 준호가 말한다. 제가 갈게요. 준호야. 혼자 가겠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는다. 내가 같이 갈게. 준호가 지연을 본다. 고마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비행기 표 끊어줄게. 일주일 후 인천공항. 준호와 지연이 출국장으로 향한다. 남자가 배웅 나왔다. 준호야. 네. 엄마 만나면 내 안부 전해줘. 알겠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남자를 껴안는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 둘이 헤어진다. 준호와 지연이 게이트로 들어간다. 남자가 손을 흔든다. 끝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주저앉는다. 의자에 기침이 나온다. 심하게 손수건에 피가 묻는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드니, 맑은 하늘. 준호와 지연이 택시에서 내린다. 주택가, 한 집 앞에 선다. 준호가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 문이 열린다. 50대 중반 여성이 나온다. 박은혜다. 누구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은혜가 준호를 본다. 표정이 굳는다. 혹시 강민석 씨가 보내신 건가요? 네. 아니, 제 아버지세요. 은혜가 숨을 멈춘다. 들어오세요. 셋이 거실로 들어간다. 앉는다. 은혜가 물을 따라준다. 손이 떨린다. 준호 씨, 30년 만에 보네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낳았는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은혜가 고개를 떨군다.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혜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민석 씨와 사귀었어요. 1993년에. 하지만 비밀 연애였죠. 회사에서 안 좋게 봤으니까.
그러다 임신을 했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린다. 민석 씨한테 말했어요. 근데요? 그때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 민석 씨가 실종됐고 사망 처리됐어요. 준호가 숨을 죽인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회사는 그만뒀고 가족한테도 말 못했어요. 은혜가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보육원에서. 그리고 당신을 보육원에 맡겼어요. 왜요? 왜 저를 키우지 않으셨어요? 키울 수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은혜가 소리친다. 그래서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보냈어요. 준호가 운다. 그럼 저를 사랑하셨어요? 은혜가 준호를 꽉 안는다. 사랑했어요.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도 은혜를 안는다. 엄마. 처음 부르는 말. 은혜가 흐느낀다. 미안해. 내 아들. 지연이 옆에서 눈물을 닦는다. 한참 후 은혜가 물어본다. 민석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가 대답한다. 아버지는 많이 아프세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아프다고요? 췌장암이에요. 말기. 은혜가 손으로 입을 막는다.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의사가 몇 달이래요. 은혜가 주저앉는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지연이 은혜를 붙잡는다. 그래서 준호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은혜가 눈물을 흘린다. 저도 만나고 싶어요. 정말요? 네. 30년 만에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요. 준호가 은혜의 손을 잡는다. 같이 가요. 한국으로. 은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틀 후 인천공항. 셋이 도착한다.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 휠체어에 앉아서 많이 약해져 있다. 준호가 달려간다. 아버지, 준호야. 왔구나. 남자가 은혜를 본다. 시간이 멈춘다. 은혜, 민서, 둘이 30년 만에 마주본다. 은혜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자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널 혼자 두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우리 아들,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 은혜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전 도망쳤어요. 아들을 버리고. 은혜가 흐느낀다. 남자가 은혜를 일으킨다. 괜찮아. 준호는 잘 자랐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아들이야. 은혜가 준호를 본다. 준호가 엄마에게 다가간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준호가 은혜를 안는다. 남자도 함께 안는다. 셋이 포옹한다. 30년 만에 가족. 지연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본다. 공항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그날 저녁, 병원, 남자가 입원한다. 상태가 악화됐다. 준호와 은혜가 옆에 앉아 있다. 남자가 두 사람을 본다. 행복하다. 남자의 목소리가 약하다. 너희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 할 말이 있어. 남자가 준호를 본다. 준호야, 넌 내 자랑이야. 아버지, 나 없이도 잘 자랐어. 강하고 착하고 훌륭하게. 준호가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남자가 은혜를 본다. 은혜야, 고마워. 뭐가요? 우리 아들, 낳아줘서. 은혜가 남자의 손을 잡는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랑을 알게 해줘서.
남자가 웃는다. 우리 행복했지? 잠깐이었지만 은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행복했어요. 정말. 남자의 눈이 감긴다. 천천히 준호가 아버지를 부른다. 아버지. 의사가 달려온다. 심전도를 확인한다. 맥박이 약하다. 준호야. 가까이 와. 준호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아버지가 속삭인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은혜를 잘 모셔라. 알겠어요,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남자가 마지막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눈을 감는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된다. 준호가 아버지를 흔든다.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남자의 손을 잡고 온다. 의사가 고개를 숙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껴안고 온다. 소리내어. 병실이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일주일 후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온다. 회장이 상주로 서 있다. 준호도 함께 선다. 형제처럼. 은혜가 옆에서 지킨다. 조문객들이 묻는다. 고인과 무슨 관계시죠? 아들입니다. 준호가 대답한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준호를 본다. 회장이 설명한다. 제 동생의 아들입니다. 제 조카죠. 장례는 조용히 진행된다. 하지만 따뜻하다.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3일 후 화장. 유고를 모신다. 납골당에 안치한다. 고 강민석. 준호가 아버지 앞에 선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준호가 절한다. 깊이. 은혜도 절한다. 회장도 절한다. 지연도 절한다. 모두가 고인을 기린다. 한 달 후 은행. 지연이 출근한다. 지점장이 부른다. 김대리 잠깐. 네. 강상그룹에서 연락 왔어. 무슨 연락이요? 지연이 궁금해한다. 당장 와보래. 회장님이 직접. 지연이 강상그룹으로 간다. 회장실. 회장이 지연을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지연 씨. 저를 왜 부르셨어요? 회장이 봉투를 내민다. 이게 뭐예요? 제 동생이 남긴 겁니다. 지연이 봉투를 연다. 통장이 들어있다. 30년 전 그 통장. 그리고 편지. 지연이 편지를 읽는다. 지연 씨에게. 당신 덕분에 아들을 만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통장은 당신께 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마음입니다. 강민석.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이건 못 받아요. 받으세요. 동생의 유언이에요. 하지만 회장이 지연의 손을 잡는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동생은 외롭게 떠났을 거예요. 지연이 눈물을 흘린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웃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준호 말이에요. 준호요? 회장이 말한다. 정식으로 강씨 성을 되찾았어요. 이제 강준호예요. 지연이 놀란다. 정말요? 네. 제 조카니까요. 회장이 서류를 보여준다. 강준호. 1994년생. 그리고 강상그룹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지연이 깜짝 놀란다. 후계자요? 네. 제 혈육이니까요. 마땅히 그래야죠.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준호가 재벌이 되는 건가요? 회장이 웃는다. 글쎄요. 본인이 원하면요. 그날 저녁. 지연의 집.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다. 생각에 잠겨 있다.
지연이 집에 들어온다. 준호야. 응, 왔어? 회장님 만나고 왔어. 아, 그래. 준호가 무덤덤하다. 준호야, 후계자 지명 받았다며?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렇대.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지연을 본다. 모르겠어. 솔직히, 준호야. 나는 그냥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 돈이나 회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 지연이 준호 옆에 앉는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준호가 지연을 안는다. 고마워. 항상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하지. 우린 곧 결혼할 사이잖아. 준호가 지연을 본다.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 왜? 아버지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지연이 웃는다. 바보. 우리 이미 약혼했잖아. 알아. 근데 다시 묻고 싶었어. 준호가 반지를 꺼낸다. 작은 반지.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편지에 있었어. 지연이 반지를 본다. 눈물이 난다. 준호야, 결혼해 줄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할게. 준호가 지연의 손에 반지를 끼운다. 맞춤한 것처럼 딱 맞는다. 둘이 키스한다. 따뜻하게. 6개월 후 결혼식장. 준호와 지연이 결혼한다. 하객들이 박수를 친다. 은혜가 앞줄에 앉아 운다. 행복한 눈물. 회장도 옆에 앉아 미소 짓는다. 준호가 지연에게 말한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둘이 키스한다. 박수가 터진다. 식이 끝나고 준호가 묘지로 간다. 아버지 묘 앞에 선다. 아버지, 저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복하게 살게요. 준호가 절한다. 바람이 분다. 따뜻한 바람.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다. 잘했다, 아들아. 준호가 웃는다. 묘지를 떠난다. 지연이 기다리고 있다. 손을 잡고 걸어간다. 새로운 삶을 향해.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춘다. 따뜻하게. 그로부터 1년 후. 은행. 지연이 일한다. 창구에서 한 노인이 온다. 통장을 내민다. 오래된 통장. 지연이 받아본다. 미소 짓는다. 어르신,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연이 노인을 상담실로 안내한다. 따뜻하게. 예전의 강민석처럼. 지연은 알고 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도장 하나가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강민석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라면 30년 만에 나타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곁의 이야기였습니다.